1월 7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를 계기로 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거기에 따른 탄핵,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탄핵 심리와 공수처의 이 수사,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가 큰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어제를 계기로 해서.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가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가 정말 헛발질을 한 것이다. 어떤 헛발질을 한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시간적인 여유도 갖게 됐고, 또 자신에 대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서 또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재판, 이 속도, 어느 방향이냐라는 것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게 시간 싸움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게 먼저냐, 또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은 3월쯤에, 오는 23일 이제 첫 재판이 열립니다. 2심 첫 재판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입니다. 3월쯤에 또는 4월 초, 4월 초쯤에 역시 1년 징역형, 집행유예 이런 식의 유죄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 대체적인 예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리도 4월 18일입니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합니다. 그 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물론 공수처의 수사는 진행이 훨씬 더딜 겁니다. 그것도 역시 4월 초, 3월 말 4월 초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도 인용 쪽에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시간은 3월 말 4월 초 이런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판결, 2심 판결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3월 말 4월 초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5월 6월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는 셈입니다. 이런 식의 전망이라면 그 5월 6월 조기 대선에 이재명은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재명은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 이재명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그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이제 어제를 계기로 해서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가 어떤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렀느냐. 먼저 공수처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은 발부를 받았는데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제까지였죠. 체포영장 이 발부받은 시한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갑자기 체포영장 집행은 못하겠다. 경찰 쪽에 넘기겠다. 경찰 쪽으로 넘겼습니다. 수사권은 자기가 갖고 있고 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들어 하라라고 하니까 경찰 쪽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건 법 위반이다. 소위 수사 지휘권이 없다. 공수처에는 지금. 이게 공수처법을 만들고 시행령 하면서 모두 이게 정비가 안 된 것입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걸로 인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어디까지 있느냐. 지금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는데도 계속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에서 이거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로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또 할 수 없이 공수처가 자기들이 수사권을 포기하겠다. 경찰로 다시 넘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싫고 또 공수처가 이제 이렇게 되면 공수처 없애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때까지처럼 이렇게 공수처와 경찰이 합동해서 이렇게 또 체포영장을 또 발부를 받고 또 집행을 해보자 이런 어정쩡한 상황으로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체포영장을 집행을 못했는데 경호처에서 단호하게 막아서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또 한다면 경찰이 지원은 받는다라고 하지만
또 체포영장 발부는 받는다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것이다. 경호처가 단호히 막았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 또는 뭐 체포가 어려워질 것이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도 구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뭐,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경호처에서는 경호처 법에 따라서 이 안위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적으로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느냐 논란에서부터 이게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의 논란, 모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되니까 이걸 또 경찰에 넘겼다가 경찰이 반발하고 불법이다라고 하니까 다시 또 되돌려 받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뭐 검찰까지도 전체가 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이 수사에서 완전히 엇박자가 났다. 헛발질을 계속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병을 확보하는 부분.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이런 상황, 윤 대통령이 이것만은 피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구속 기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조사는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윤 대통령이 인신이 구속되는, 체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수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헌법재판소의 헛발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민주당이죠, 정청래죠, 법사위입니다. 이 검사격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준비기일에서 이 국회에서 이걸 이제 내란죄 부분을,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자. 이 소추 안에서, 소추문에서. 이거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는 내란죄 부분을 넣었다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에서는 빼자, 내란죄는 빼자. 이재명을 위해서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그 재판이 결론이 나기 전에 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먼저 끝내자. 이재명을 위해서 정청래가 이런 꾀를 냈는데 이 준비기일에서 이 헌법재판소가 어정쩡하게 민주당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을 했습니다. 이 내란죄 부분은 뺄 수가 없다. 형법의 논란, 뭐 위헌 논란, 위법 위헌 논란이 있는데 뭐로 하든지 내란죄는 핵심적인 것이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 또는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것이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부터가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소추, 불소추 특권이 있는 것이죠.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나 많은 그 군 관계자들, 지휘관들, 경찰 지휘관들 모두 이렇게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을 앞두고는 내란죄는 철회하자. 이러니까 이제 발칵 모두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란죄 부분이 없었다면 아예 그 국회에서 표결할 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나 그런 식이었다면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란죄를 왜 빼느냐. 내란죄는 당연히 넣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주장을 이재명을 위해서 할 수 있었어도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휘둘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휘둘린 겁니다. 어정쩡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 연구해서 결론을 내리겠다. 우리한테 맡겨줘라.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발칵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국회 표결부터 다시 하자.
이게 지금 말이 되지를 않지 않느냐. 핵심적인 이 탄핵 심판의 핵심 사유고 내란죄는, 또 내란죄 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8명으로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서 또 정정하게 이거 국회 재의결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명문 규정이 없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 이거 넣을지 말지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느냐. 헌법재판소가 급한 대로 이렇게 어떤 임시 방편을 내놓았는데 전 국민이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공정하냐 공정하지 못하냐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스스로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른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는 이제 이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지금 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내란죄의 이 철회, 이 부분을 괜찮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공정하다. 이건 헌법재판소의 심판, 이 결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란죄 부분을 넣어야 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빼자라고 해서 이 탄핵심판 핵심 사유에서 빼는데 다시 넣어라 이렇게 재판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넣게 되면 많은 증인들 다 불러야 하고 일단은 윤 대통령 측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졌다. 지금 180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좀 여유를 갖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4월 18일 2명의 재판관이 또 퇴임을 합니다. 그전에는 결론을 내고 싶을 텐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다가 딱 걸린 셈입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적인 실책, 또 공수처의 이 결정적인 실책, 여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공수처의 수사가 이게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수사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다. 불구속 기소 쪽이 아니겠느냐. 헌법재판소도 이 내란죄 부분을 이제 빼자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면 처음부터 아예 이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내란죄를 빼지 못하고 넣는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것이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 그 2심 재판, 선고, 대법원 판결은 착착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